전부 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총 몇 가지인지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차이라고 하는 건 결과값만 보면 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차이라는 건 결과값을 봐야 하는데, 자,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너희에겐 몇 개의 선택지가 있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가져가나 이거 가져가나 혹시 기분이 달라? 더 즐거워 얘 가져가면 얘보다? 얘는 좀 다르잖아. 느낌 뭔가 반짝반짝거려. 그치? 차이가 있는 것만 세는 거야. 알았지? 확률에서랑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 확률은 가능성을 보는 건데 얘를 하나 주머니에 놓고 랜덤으로 뽑았을 때 흰색이 나올 확률과 초록색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 아니잖아. 그치? 이게 확률에서랑은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른 거야. 중학교 때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서 했는데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되는 문제들만 나온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얘기가 좀 달라. 알았지? 확률은 이제 고2 때 저기 가서 배울 거고 고3 때 하나 어떤 애들은 자,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차이를 찾는 거야. 차이가 나는 차이를 구분하다. 이게 큰 가장 목적이야. 몇 가지니 셀 때 선생님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걸 판단을 할 땐 언제나 결과를 보고 얘네들이 같은 결과인지 다른 결과인지를 보는 거야. 알았지? 그냥 오로지 판단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셀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몇 개 안 돼. 내 손가락 발가락 선에서 다 해결돼. 그러면 그냥 세면 돼. 아무 계획이 어딨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게 더 빠르겠지. 그렇잖아. 여기에 있잖아. 봐봐. 자,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분필 니네한테 세라 그랬다? 그럼 니네 뭐 할 거야? 자, 이 안에 분홍색은 몇 개 있고, 자, 노란색은 몇 개 있으며, 흰색은 몇 개 있으니까 각각 몇 개 해서 더해서 얼마다. 물론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몇 개나 된다고, 그치? 하나, 둘, 셋, 넷, 이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분필 공장에 갔어. 거기 창고에 막 분필들이 막 진열돼 있어. 자, 여기 있는 분필 한번 다 세볼래? 그럼 그때 하나, 둘, 셋, 이럴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야, 이쪽 박스에 몇 개 있고, 한 박스에 1800개씩 들어있네? 박스가 몇 개가 있네? 그럼 몇 개겠다. 그래서 흰색이 총 몇 개였고, 그럼 이쪽에 노란색으로 와서, 노란색은 또 이렇게 세보니까 노란색은 500개씩 들어있다, 한 박스에. 몇 박스니까 총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세지 않을까? 그치? 무언가, 어떻게 세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야 할 게 좀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세야 되는지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근데 세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이 되는 일도 굉장히 많아. 그럼 그 중복은 어떻게 뺄 것이고 어느 상황에 중복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하는 건데 이걸 하나 둘 셋 넷을 직접 다 하기엔 좀 많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뭐 합의법칙이네 고배법칙이네 순열이네 조합이네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야. 아이디어. 이걸 이렇게 세는 게 효율적이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이 학원 강사, 선생님의 능력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파트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단원보다도 학원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딱 알아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박따박 푸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정말 다양하게 셀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의 역량이 굉장히 큰 그런 파트라고 생각해. 사실 무리함수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가서 들어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밖에 안 해. 왜냐하면 나오는 게 맨날 비슷비슷한 거밖에 안 나오거든. 사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한계가 뭔가 명확히 있는 느낌인데 경우의 수는 이게 사실 한계라고 할 게 없어. 문제가 끝이 없이 나오는 느낌이야. 새로운 문제는 언제나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 그래도 그 와중에 자주 나오는 형태들을 좀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야. 자, 여기선 뭘 제일 많이 이용하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요 공식을 이용을 해요. 왜? 아이디어가 똑같거든.
중복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 오케이? 자, 먼저 그럼 합의 법칙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어떤 A라는 사건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무언가 시행을 하는 거야. 무언가 시행을 했다라는 건 무언가 행위를 한 거야. 자, 우리 여기서 경우의 수에서 행위란 무슨 뭐 길을 찾아가고 주사위를 던지고 다트에다가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런 거야. 결국 동전을 던지고. 오케이. 이런 행위들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행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결과가 사건이야. 이런 용어들이 지금 고1 과정에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봐봐.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건 시행이야. 오케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게 사건인 거야. 오케이? 그 시행 안에서 무언가 벌어질 수 있는 무언가 조건을 딱 걸었을 때 뭔가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 이게 사건인 거야.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사건은 곧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짝수의 눈으로 이루어진 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집합의 원소랑 경우의 수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하나 있다. 아까 경우의 수 분필 얘기했지. 3개가 있었지만 2개가 똑같은 색이었으므로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집합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 절대 중복해서 쓰지 않아. 그치? 똑같은 원소가 있으면 하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내가 찾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 개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자, 어떤 사건 A가 있어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가 있고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가지가 있다고 할 때 사건 A와 A 또는 B가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가지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자, 이런 거야. 서울이 있어요. 전주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KTX, SRT, 무궁화호. 이렇게 3가지가 있어. 버스는 고속버스, 마을버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 총 몇 개? 5개. 오케이? 그냥 더 하잖아, 그치? 이런 거 이걸 아무도 모르지 않아. 중복이 있겠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한 팔은 버스 타고 가고 한 팔은 변사체지, 그건 그치? 한 팔은 기차 타고 가고, 그치? 이러면 죽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런 건 없는 거잖아. 오케이? 자, 좀 쉽게 구분을 해주면 이거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거 내가 중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얘들아,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궁금하잖아. 그럼 사건 하나를 지워봐. 지워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2개는 별개로 더해야 되는 녀석들이야. 뭔 말이냐면 버스 파업해서 운행 안 해. 자, 난 전주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경우의 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갈 수 있잖아, 그치? 즉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녀석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개를 더해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곱의 법칙은 막 2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딴 문구 때문에 문제가 헷갈리는 거야. 그놈의 젠장할 동시에. 그 단어가 일단 얘기해 줄게. 혹시나 경우에서 어떤 책을 보다가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시간대에 그런 뜻이 아니야. 자, 우리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에서 몇 개 나온다고 알고 있죠? 뭐 알고 있어? 뭐라고 알고 있어? 36개라고 알고 있잖아. 6 곱하기 6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야, 그럼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고 5분 있다가 하나를 더 던졌을 땐 그건 동시에가 아니니까 더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건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둘 다 반드시 해야 되는 모든 상황을 동시에라고 보는 거야. 자, 서울에서 전주를 갔다가 뉴욕을 갈 거야. 오케이?
자, 서울에서 전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고요. 전주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자, 나의 목적은 서울에서 전주를 갔다 뉴욕을 갈 거다. 근데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주에서 뉴욕 가는, 전주에 공항도 없어요. 뚜껑하던 나라. 전주에서 뉴욕 가는 길이 다 막혔어. 자, 그럼 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전주까지밖에 못 가잖아. 최종 목적지가 뉴욕인데, 그치? 못 가잖아. 이럴 때가 이 전주에서 가는 경우의 수, 뉴욕을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같은 동시간대에 갈 거야. 서울에서 전주를 가면서 전주에서 뉴욕을 가고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이 동시에라는 게, 고배 법칙에서 쓰는 이 동시에라는 게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곱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일단 이거는 중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경우의 수고. 자, 이거보단 우리는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할 건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경우의 수에서 사칙연산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경우의 수에서 사칙연산을 하는 경우는 더할 때는 언제냐? 분류를 해야 될 때야. 분류를 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 서랍이 4개, 서랍장이 있어. 서랍장에서 옷을 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서랍장 몇 개, 두 번째 서랍장 몇 개. 봐봐. 첫 번째 서랍장이라는 분류를 하잖아.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여기선 몇 개, 두 번째 여기선 몇 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상황에선 나오는 각각의 경우의 수는 다 더해 주신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럼 뺄셈은 언제 하는데, 덧셈을 하다가 중복이 발생할 때 뺄셈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가능한 뺄셈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것보다 적당한 이쁜 규칙의 중복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빼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 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1부터 100까지 3 또는 4의 배수가 총 몇 개인지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센단 말이야. 중학생 때도 3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4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2번 센 거 한 번 빼잖아. 이렇게 세면 어려워. 3의 배수를 먼저 다 빼. 그럼 4의 배수 중에서 아까 3의 배수 때 센 숫자를 빼고 나머지 4의 배수만, 이렇게 세면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렇잖아. 이러면 중복이 발생 안 하니까 더 편할 것 같지만, 적당하게 이쁘게 중복을 만들어서 빼주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더 많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3의 배수인 거 몇 개인지 세고, 막 분류가 들어갔잖아. 3의 배수인 거 몇 개, 두 번째 4의 배수인 거 몇 개. 분류가 들어서 2개를 기본적으로 더하는데, 더하다 보니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발생하니까 덧셈을 하다가 중복이 발생할 때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곱셈은 뭐야? 이거는 잇따라 발생하는 경우. 잇따라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아까 분필 공장 얘기했죠? 봐봐. 분필 공장에 갔어요. 분필 박스에, 분필 박스가, 왜 이렇게 그리기 어렵지 이거? 자, 미술 수행평가단한테 맡길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알았죠? 자, 내가 최하점이라는 걸 보여줄게. 알았지? 자, 분필 공장에 가서 자, 박스가 있대. 세 박스에 있는 분필이 다 세래. 내가 하나 다 까서 셌다. 100개 있었다. 두 번째 딱 까서 보려니까 공장 사장님이 나와서, 세 박스에 다 똑같은 개수 들어있어. 그럼 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얘도 몇 개? 똑같이. 잇따라서 얘도 100개, 그 다음 얘도 100개 이렇게 발생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후에 발생되는 케이스가 다 동일한 만큼 발생되잖아. 그치? 그럴 때 그냥 100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나눗셈은 언제 쓰냐면, 곱셈을 하다가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 곱셈을 하다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이 언제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할 것 같지만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봐봐. 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5명의 학생 중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을 거래. 경우의 수를 우리 이거 5 곱하기 4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말잖아. 그치? 대표 5명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대표가 된 5명을 뺀 나머지 4명, 아니, 한 명을 뺀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 부대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근데 대표도 뽑아야 하고, 부대표도 뽑아야 하니까 곱하는 거예요. 왜 잇따라 발생한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냐면, 5명의 사람이 있다? 봐봐. 얘가 대표가 돼도 부대표는 얘 넷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대표가 얘가 돼도 넷 중에 하나가 부대표가 될 수 있고, 그치? 즉, 누가 대표가 돼도 이후에 항상 4가지의 부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대표가 될 수 있는 거 5개, 부대표가 될 수 있는 거 4개 이렇게 쓴다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5명 중 청소당번 2명 뽑으래. 청소당번 중에 대표와 부대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자격이 똑같은 대표를, 집단을 2명을 뽑는 거거든. 자, 이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냐. 물론 사람이 5명밖에 안 될 땐 이렇게 세봐도 금방 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5명 중에 1명을 뽑아.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아. 근데 이렇게 뽑고 나면 첫 번째 A라는 학생이 뽑히고 두 번째 B라는 학생이 뽑힌 것도 있을 거고, 첫 번째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힌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다른 걸로 계산이 돼 있어. 왜? 첫 번째 5가지다라는 건 얘랑 얘가 다르다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뽑고 나면 같아 달라? 같지. 즉 이렇게 중복이 발생한다고. 대표를 똑같다라고 보면. 일단 5 곱하기 4라는 계산 자체가 둘이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표랑 부대표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둘이 똑같으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야 돼.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다 2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 2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으니까 2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고배 법칙을 쓰다가 중복이 발생할 때 나눗셈을 쓴다라는 얘기, 알았지? 근데 이제 고1 과정 순열과 이제 고1 과정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나눗셈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고2 과정 문제에 많이 몰려 있어. 확률과 통계 거기서는. 자, 일단 기본적인 생각들은 여기서 했고요. 이거면 돼. 진짜 이거면 돼. 순열 기호가 뭐고 조합 기호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기호라는 건 여기서 쓰는 기호는 숫자가 막 길어지니까 막 쓸 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숫자 하나 딱 써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거 없어. 선생님 이건 순열 문제예요, 이건 조합 문제예요. 이딴 건 없어. 왜? 모든 문제는 순열의 공식을 써서도 풀 수 있고 모든 문제는 조합의 공식을 써서도 풀 수 있어. 알았지?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걸 명심해야 돼. 항상 모든 문제를 순열로도 풀 수 있고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없다고, 이 세상에. 선생님 이건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이런 건 없다고, 알았지? 오케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해. 어떤 공식을 쓸 것인지가 아니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정리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야. 경우의 수 파트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자, 문제가 조금 앞에 좀 쓰잘데기 없는 문제들이 일단 좀 몇 개 있어. 그냥 한번 쭉 풀이를 좀 보고 느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아, 인범이는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지라는 걸 많이 보고 느끼고, 쉽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셔야 돼. 자, 330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짜 개념이 아무것도, 아니, 이제 계속 나올 거야. 문제 중간중간에 얘들아 이런 건 이렇게 세는 게 편해 라는 걸 많이 알려드릴 거야. 예를 들어 원 위에 점이 12개가 찍혀 있어서 이 중에 3점을 골랐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있는지, 둔각삼각형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예각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5명의 사람이 있는데 5명이 그런 문제 본 적이 있을걸? 5명의 사람이 자기 거 가방이 눈앞에 있어. 근데 랜덤으로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가. 그랬을 때 전부 다 남의 거 가져갈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이런 색이 꽤 복잡해, 이런 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알았지? 자, 330번.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나왔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눠진다는 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총 몇 개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0개, 25개 있고요.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0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면. 근데 중복한 거 2번 더한 거 있지, 그치? 그치? 기은아, 몇의 배수 2번 더 있을까? 그치? 2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내가 이렇게 바꿔볼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똑같이 1부터 100까지라고 해봅시다. 갑자기 문제가 좀 어려워졌죠? 자, 일단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참고로 1부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몇 개 있을까요? 1, 5, 9, 13 이렇게 해가지고 97까지거든. 오케이? 자, 이걸 개수를 이제 먼저 이걸 개수를 세는 법부터 알려드릴게. 알았지? 카운팅을 하는 거야. 자,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규칙. 봐봐. 4씩 더해지잖아. 이거 내가 규칙 찾는 거 알려줄게. 사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열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단어 안 써도 돼. 똑같이 4씩 커지잖아. 그럼 관계식 일단 4n 써. 4n이라고 일단 써. 5씩 커지면 5n이라고 써. 자, 그 다음 1 대입해서 첫 번째 숫자 나오게 만들면 돼. 얼마? 빼기 얼마 하면 되겠어? 1 대입해서 첫 번째 숫자가 나와야 돼. 얼마? 3.
봐봐. 1 대입하면 얘 나오고 이제 2 대입하면 얘 나오고 3 대입하면 얘 나와. 그럼 질문 몇 대입해야 97 나와? 그치? 그러니까 25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면 돼. 알았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숫자는 이렇게 세면 다 돼. 1부터 대입하게 만들어놔야 25를 대입해서 얘가 나올 때 25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막 3부터 대입해서 막 17까지 대입하면 또 세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숫자가 나오면 만들어주면 돼. 25개 있고요. 자,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는 2, 7, 12부터 해서 97까지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5n 이렇게 쓰고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왜? 5씩 커지니까 일단 5n 쓰고 1 대입해서 2 나오게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몇 대입해야 97 나와? 20 대입해야. 그치? 그냥 20개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5 더하기 20인 건 알겠어. 근데 이 안에 중복 있지 않을까? 벌써 하나 보이잖아. 그치? 중복된 거 다 일일이 찾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걸 알려드릴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서 동시에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는 어떻게 셀 것인가를 알려드려야겠지. 그치?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4와 5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20이지. 20 중에서 20으로 어떤 자연수를 20으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19까지 가능하잖아. 자, 0부터 19까지 숫자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서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 딱 하나만 찾아봐. 그러니까 첫 번째 겹치는 숫자 하나만 찾아보라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가서 첫 번째 겹치는 숫자 하나만 찾아봐. 17 겹치지? 17부터 20 간격으로 계속 벌어져. 무조건 얘네들을 최소 공배수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걔는 그럼 20n 빼기 3인 거야. 왜? 처음 17, 그 다음 20 간격으로 37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마지막 숫자 딱 97까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잘 봐. 여기다가 1, 2, 3, 4, 5까지 넣을 수 있잖아. 100 이하가.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거 5개 있어요. 답이 하나도 안 달라져요. 방금 거랑. 그쵸? 나머지가 몇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짜잔, 짠짠짠. 자, 331번. 1부터 72까지 공이 72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72와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서로소가 돼야 된다는 말은 72의 약수가 뽑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72의 약수가 뽑히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닌데 72가 약수가 아니고 8, 9, 72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럼 2의 배수도 아니면서 그리고 and 이렇게 써야겠다. 그리고 3의 배수도 안 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자,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뭐뭐가 아니고 니고 뭐뭐도 아니다.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아니고라는 건 그리고죠. 그렇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언제나 어떻게 세야 되냐? A가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됩니다. 뭘? A 또는 B를 빼주시면 돼요.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되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or B를 빼주시면 되니까 즉 전체 72개에서 빼줄 거야. 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빼줄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빼줄 거라고. 얘가 A, 얘가 B인 거야. 그럼 2의 배수 36개 있고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4개 있네. 근데 중복이 발생했네. 6의 배수가 중복되잖아요. 6의 배수 12개가 중복됐습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언제나 뭐뭐가 아니고 뭐뭐도 아닙니다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았지? 이게 문제가 꽤 복잡한 문제에서 많이 나와.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런 게 꽤 많이 나오니까 언제나 저 방식대로 풀어주셔야 중복된 걸. 자, 내가 이런 확신을 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세야 하지라는 계획을 세울 때 절대 중복한 걸 더 많이 빼거나 조금 빼거나 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졸려.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세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32번은 초등학교 3학년도 풀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온 수의 차가 4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럼 차이가 4가 될 때 차이가 5가 될 때만 세면 되겠죠. 주사위 두 개에서 차이가 6일 수는 없습니다. 그치?
자, 차이가 4가 되는 건 1, 5, 2, 6 두 개네가 아니라 5, 1, 6, 2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차이라는 건 앞에 첫 번째 주사위가 더 클 수도 있고, 봐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큰 주사위, 작은 주사위라고 생각해봐. 큰 주사위 1, 작은 주사위 5. 큰 주사위 5, 작은 주사위 1. 다르잖아. 니네가 결과를 눈으로 놓고 봐봐. 이만한 주사위가 1 써져 있고, 조그만 주사위가 5 돼 있는 거랑, 큰 주사위가 5, 작은 주사위가 1 돼 있는 거랑, 눈으로 봐봐. 같아?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따로 세주는 거야. 얘는 차이가 5인 건 1, 6, 6, 1밖에 없죠. 겹치는 거 없죠? 두 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4 더하기 2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적어도 하면 우리 여사건으로 푼다. 뭐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그렇죠? 적어도 하는 건 반대되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나와야 된답니다. 자, 세 개를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6의 세제곱이죠. 1단계치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건 짝수만 3번 나오면 는 건 빼면 되겠네. 짝수가 3의 첫 번째 주사위 짝수 3가지, 두 번째 주사위 짝수 3가지, 세 번째 주사위 짝수 3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334번. 자, 요런 문제. 참고로 음이 아닌 정수. 조금만 생각해봐. 무슨 뜻인지. 0부터 된다는 얘기 알았지?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음이 아닌 정수 순서상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무슨 법칙을 쓰면 되냐면 우리 NGD 법칙이라고 있거든. 요걸 하나 좀 배워두셔야 돼. 자, NGD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노가다의 줄임말이에요. 알았죠? 그냥 열심히 세시는 겁니다. 자, 대신에 셀 때 요령은 개수의 절대값이 큰 걸 기준으로 잡아서 세는 게 언제나 편합니다. 개수의 절대값이 큰 녀석을 기준으로. 어떻게? 자, 첫 번째, 자,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작은 값, 0부터.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게 무조건 절대값이 큰 녀석을 기준으로 세는 게 조금 나와요, 경우가. 자, Z가 0이면 X 플러스 2Y가 10이잖아? 여기서 또 찾아봐. 봐봐. X, Y 순서상을 내가 써볼게. 역시나 둘 중에도 Y부터 정하는 거예요. 개수가 큰 녀석. 0, 10, 1, 8, 2, 6, 점점점점, 5, 빵까지 6개. 이렇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진짜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사실 하나도 없진 않은데 이것보다 불편하니까 안 가르쳐드려요. 알았지? 두 번째. 뭐 Z가 1. 그럼 x 플러스 2y가 7이면 되겠네? 그럼 역시 이제 빵부터 시작하는 거지. 빵, 7. 1 들어가면 5 이렇게. 2 들어가면 3 이렇게. 여기는 3 들어가면 1 끝이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음수는 안 되니까 4개. 이렇게. 겹치는 건 당연히 없을 거야. 얘가 10이 되고 얘가 7이 되는 건데 어떻게 중복이 될 거야. 세 번째. z가 2가 될 때. 그럼 x 플러스 2y가 6이니까 4일 때 또 셋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z가 3이 될 때까지 세면 되겠지. x 플러스 2y가 1이 될 때 이렇게만 세서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없어요. 그냥 다 더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335번은 따로 풀지는 않을게요. 부등식이니까 똑같이 y를 기준으로 y가 1일 때 자연수니까 대신 여기는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점점점점 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로 방법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교란순열, 완전순열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자, 그거 외우셔야 돼. 교란순열, 완전순열 그 위에 좀 여백에다가 이 5개 숫자를 적어두세요. 이건 무조건 오늘 집에 가서 네 집 비밀번호를 이걸로 바꿔두세요. 알았죠? 자, 그럼 모든 애들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6자리로 딱 만들어서 이 숫자가 0, 1, 2, 9, 44거든요, 일단. 핸드폰 비밀번호 숫자 0, 1, 2, 9, 4, 4 이렇게 바꿔요. 알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까지. 저 페이스 아이디인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알았죠? 다 암호키로 다 바꿔놓고. 이건 뭐냐면 외우셔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 교란순열이 되는 경우의 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냐? 다 자기 거 못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아까 말한 자기 걸 못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봐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 자기 소지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문자 A라는 사람 소지품. 자, 얘네들이 3명이
각자 하나씩 가져갈 건데 자기 걸 아무도 못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원래 이걸 안 외우는 분들은 전부 다 NGD예요. 알았죠? 교란수녀는 원래 NGD로 푸는 겁니다. 원래 노가다가 의도야. 알았지? 원래 노가다가 문제의 의도인데 봐봐. 내가 세볼게. 자, 전부 다 다른 거 가져가는 거. 얘가 B 가져가고 그럼 AC 소지품 남았는데 그럼 얘가 C 가져가고 얘가 A 가져가야겠지. 얘가 A 가져가면 얘는 자기 거 가져가니까 그럼 안 되잖아. 같은 알파벳이 안 써있게 만들어주면 돼. C 가져가면 A, B 소지품 남았으니까 얘가 A, 얘가 B 가져가야 돼. 즉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보여? 사람이 3명일 때 교란수녀 경우의 수를 써놓은 거야 내가. 사람이 1명일 때 교란수녀. 왜? 나랑 내 소지품밖에 없어. 그럼 내 걸 어떻게 못 가져갈 거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면 경우의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란순혈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치? 1명짜리 교란순혈, 2명짜리 교란순혈, 3명짜리 교란순혈, 4명짜리 교란순혈, 5명짜리 교란순혈이고요. 이 숫자에도 나름 규칙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숫자를 더해서 이 숫자를 더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해요. 자 봐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거기다 뒤에 있는 숫자 곱해. 2 이렇게. 잘 봐.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3. 너무 안 썼나? 미친놈. 자. 둘이, 둘이 더하고, 더해서 곱하면 되네. 이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명짜리 교란순혈, 2명짜리 교란순혈, 3명짜리 교란순혈, 4명짜리 교란순혈, 5명짜리 교란순혈이잖아.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요. 얼마 나와? 2.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요. 얼마 나와? 9. 그치?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요. 그럼 얘가 나와.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요. 그럼 얘가 나와.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또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요. 얘가 나와. 이렇게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규칙은 있어요. 교란순혈이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면 집에 가고 싶어질 거. 엄마 나 뭐 어떠겠어. 이러고 싶어질 거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마 좀 바람직할 거고. 나는 이거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유를 아셔야겠다라면 내가 뭐 증명을 해주는 게 막 크게 설명을 해주는 게 크게 막 어렵진 않아요. 막 어렵진 않지만 그냥 외워요. 어차피 의도는 노가다입니다. 그럼 서술형에 나오면 있잖아. 답 쓰고 노가다로 푼 척 하시면 돼. 알았지? 그럼 누가 할 거야? 어떻게? 알았지? 봐봐. 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산하래. 계산기로 딱 6 써놓고 자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고 자 얘는 3 더하기 3 해서 6 이렇게 만들어놔서 누가 할 거야? 그치? 모르잖아. 내가 계산기로 계산했나? 머리로 계산했나? 자 0, 1, 2, 9, 44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우면 큰일 납니다. 잘 봐. 자 근데 있잖아. 봐봐. 교란순혈이 뭐냐면 각자 자기 걸 못 가져간다. 내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거가 꼭 아니더라도 한 사람당 못 가져가는 아이템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러면 그냥 교란순혈이거든. 즉 A가 A 걸 못 가져가고 B는 B 걸 못 가져가고 C는 C 걸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A는 B 걸 못 가져가고 B는 C 걸 못 가져가고 C는 A 걸 못 가져가. 이렇게 정해놔도 똑같은 교란순혈이란 얘기야. 못 가져가는 게 하나씩만 있으면 돼. 또 써볼까? 봐봐. 얘는 B 못 가져가고 얘는 C 못 가져가고 얘는 A 못 가져간대. 자, 한번 써볼게. 자,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럼 일단 A부터. 그럼 B, C 남았는데 얘 C 못 가져가니까 B 가져가고 C 가져가야 되겠지. 또 그럼 B 못 가져가니까 C부터. 그럼 A, B 남았는데 얘는 A 못 가져가니까 얘가 B 가져가야 되고 A 끝이야. 두 개 끝이야. 똑같아. 절대 달라지지 않아. 꼭 자기 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1, 2, 3의 숫자가 적힌 세 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 때 336번. 봐봐. I번째 자리에는 I가 적힌 카드가 오지 않는데 그게 뭔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 1 모다, 두 번째 자리에 2 모다, 세 번째 자리에 3 모다. 봐봐. 이게 이런 거야. 첫 번째 사람은 1 못 가져가, 두 번째는 2 못 가져가, 세 번째는 3 못 가져가. 이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3명짜리 교란순혈이야. 오케이? 답 얼마? 2예요. 자, 337번. 자, 337번은 5명 면접을 보고 하나씩 자기소개서를 임의로 가져갈 때 한 명만 자기 걸 가져간대. 자, 그럼 정해. 누가 자기 걸 가져갈 거야? 몇 가지 있겠어? 자기 걸 가져갈 사람 몇 가지? 5가지 있지, 그치?
5가지 있고 나머지 4명은 자기 거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 4명은 교란 순열이야. 5 곱하기 9예요. 오케이? 나머지 4명은 교란 순열이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진짜 이거 졸면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알았지? 이거 심각한 거야. 알았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춤이라도 한번 출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춤인지 어떻게 자, 교란순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0119 44, 0119 44, 0119 44, 0119 44, 0119 44, 0119 44, 0119 44 외우셔야 돼. 알았지? 진짜 진짜 외우셔야 돼. 자, 다음 고배 법칙. 고배 법칙도 일단 여기에는 여러 유형 내가 막 섞어서 넣어놨어. 일단 고배 법칙의 느낌이 뭔지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자, 아침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하지. 그치? 상의가 4개가 있고 바지가 3개가 있고 신발이 2개나 있어요.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을 거래. 오케이? 그럼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선 이 중에 하나를 안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렇잖아? 아니야? 안 되잖아. 이따라 다 발생해야 돼.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 곱해줘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심지어 상의 중에 프라다 하나 있고 바지 중에 뭐 반바지가 하나 있어도 프라다 정장 막 자켓에 바지라도 입고는 나가야 되잖아, 그치? 안 입고 나가는 것보단. 자, 이상한 사람 같네요. 자, 339번. 이 339번이 얘를 전개한, 봐봐. 얘를 전개해. 이건 전개의 원리를 조금만 파악을 하면 문제가 핵 쉽거든. 자, 얘를 전개해서 만들 수 있는 일단 항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개의 원리라는 게 얘를 전개해서 이런 항이 있을까? AP만 있는 거? 없어, 그치? APX든 APY든 APZ든 이렇게 있어야 돼. 즉,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고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고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돼. 그래서 그 3개가 곱해져서 한 개의 항이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된대. 이렇게 쓰는 거야. 얘 선택지가 2개 있잖아. 근데 우리 문제는 봐봐. A를 포함하는 항이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고를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A를 포함하는 항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거야. 무조건 A를 골라야 되잖아.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개수가 있는 거야. 2번째, 그러면은 P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봐봐. 그럼 P를 포함하지 않는 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서 누구를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야. 얘는 상관없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야. 알았죠? 이게 전개 원리를 좀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340번. 자, 2자리 자연수 중에서 아직까지 왜 이렇게 쉬운 것만 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만 참아줘. 이런 걸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또 안 할 수는 없었어. 혹시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다녀오세요. 좀만 더 하고 나도 좀 쉽게 알았죠?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2자리 숫자가 있는데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1대가 있고 첫 번째 봐봐.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 케이스 홀수 인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짝수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을까? 10의 자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짝수 4개 2, 4, 6, 8 중에 하나. 그 다음 짝수 몇 개? 5개 0, 2, 4, 6, 8 중에 하나. 그치? 1의 자리에는 0 들어와도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홀수는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 몇 개 있을까? 1, 3, 5, 7, 9 여기도 1, 3, 5, 7, 9 각각 5개씩 있을 겁니다. 2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뿅뿅. 341번. 어렵잖아요. 자, 우리 봐봐. 일단 이런 것들 잘 들어봐. 그냥 한 번만 잘 들으면 되거든. 합해서 짝수 홀수가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합이 짝수냐 홀수냐는 언제나 홀수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 짝수는 몇 개 있든 별 상관없거든. 홀수가 짝수의 개수와 상관없이 홀수가 홀수개가 있으면 더하면 홀수고 홀수를 짝수번 더하면 짝수야. 짝수는 몇 개를 더해도 상관없어. 짝수 몇 개? 짝수 5개랑 홀수 3개를 더하면 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값은 홀수가 된다는 거야. 홀수를 홀수에 더하면 홀수고 홀수를 짝수에 더했을 땐 짝수야. 합의 입장에선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 대신 곱해서 홀수 짝수는
짝수가 포인트지. 짝수가 존재만 하면 곱하면 다 짝수야. 그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만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A, B, C 3개인데 A, B, C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건데 그 중에 A, B, C의 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래.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이 중에 하나만 홀수이거나 3개가 홀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치? 자, 하나만 홀수일 때는 봐봐. 이 중에 누가 홀수였으면 좋겠어? 얘가 홀수라고 해볼까? 그럼 얘도 짝수? 얘도 짝수지. 그럼 얘는 짝짝 홀을 곱하니까 얘는 당연히 자동으로 짝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어차피 얘네들만 결정되면 얘는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짝수 셋 중에 하나, 얘도 짝수 셋 중에 하나, 홀수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럼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짝홀짝도 있을 거야. 홀짝짝도 있을 거야. 근데 경우의 수가 다르겠어? 다르겠어? 그럼 이거 통틀어서 똑같은 거 3번 있겠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홀수가 3개일 때는요. 홀수가 되면 뭐가 문제냐? 얘도 홀수가 돼버려. 그치? 홀수가 4개가 돼버리니까 합이 짝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만큼밖에 없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뿅뿅, 뿅뿅뿅. 경로 문제 해볼까요? 342번은 건너뛰고요. 343번만 좀 봅시다. 343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덜 졸리지 않을까? 자, 343번 풀어보면 지점이 4개가 있고 여기 길이 2개가 있고요. 길이 3개가 있고요. 길이 2개가 있고요. 길이 3개가 있대요.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가 총 142개가 되도록 하는 BC 사이에 이 사이에 도로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를 추가를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142개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잘 봐. 그럼 요런 경로 첫 번째 요런 경로는 6가지 있지. 2 곱하기 3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요런 경로도 3 곱하기 2 있지. 세 번째 이 경로 요 경로는 2 곱하기 n 곱하기 2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4n까지 있어요. 그쵸? 요 경로는. 요 경로도 있지. 최단 경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n 곱하기 3이니까 9n인 거야. 즉 이거를 싹 더한 게 140입니다. 이렇게 풀면 n값 그냥 나올 거예요. 그쵸? 가능한 경로를 다 센 거죠. 뿅뿅뿅. 720 양의 약수 개수. 자, 720 약수 한번 찾아볼까요? 720에 역시나 약수만 찾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약수 중에 짝수인 약수는 몇 개 있고 약수 중에 뭐 6의 배수인 약수는 몇 개 있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원리를 좀만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오늘 얘기하고 두 번 다시는 얘기하지 않고 싶은 아는 얘기들이야. 나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 사실 약수 개수 중1 때 다 배우는 건데 8, 9, 7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거든. 자, 역시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원리는 전개식에서 개수랑 똑같아. 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1은 뭐냐? 2를 선택 안 하겠다는 거지. 역시 요 줄에서도 1, 3, 3의 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여기서도 1, 5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1을 선택한다는 건 5는 선택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기서 5개,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가 있어서 그래서 약수가 우리가 그 6, 5, 3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잘 봐. 이 중에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짝수라는 건 2가 최소 한 번 곱해져야 되잖아. 즉 그 말은 얘 중에서 얘 2를 선택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는 여기만 4개로 딱 바뀌면 된다는 거지. 그럼 6의 배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3도 무조건 1개 이상 선택하니까 얘도 하나 이렇게 빠진다는 거야. 6의 배수인 약수는 이만큼 있어요. 그럼 12의 배수는 몇 개니? 12의 배수는 2가 최소 2개, 3이 최소 1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은 그럼 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게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뭐 3의 배수를 물어보든 뭐 4의 배수를 물어보든 얼마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걸 사실 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걸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이것도 지불 방법이라는 단어와 지불 금액이라는 단어의 차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지불 방법은 지불 방법. 말 그대로 방법이라면 뭐 카드 결제할 건지 현금 결제할 건지 그 방법이 아니고 현금을 낼 건데 어떤 종류의 화폐를 몇 개를 낼 건지 몇 개를 내느냐. 이게 포인트야. 즉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즉 1,000원을 내도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 500원짜리 2개 내는 거 다 다른 걸로 보겠다는 거야. 방법. 알았지? 어떤 종류의 화폐를 몇 개를 내냐 중요하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얘는 무조건 얼마를 낼 수 있니? 즉 내가 지금 보유한 금액을 가지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딱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즉 100원짜리가 1개, 500원짜리가 2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거스름돈 거슬러 받지 않고 300원 낼 수 있냐 이거야. 없잖아. 300원 못 내잖아. 이걸로 300 어떻게 낼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얼마를 낼 수 있는가. 그럼 1,000원짜리가 1개 있어. 그럼 여긴 1,000원을 낼 때 500원 2개를 낼지 1,000원 1개를 낼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1,000원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화폐의 종류는 생각하지 않아. 이걸 생각하지 않아. 이 차이야. 자, 근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가 있어. 화폐의, 나는 이게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화폐의 간섭이라고 표현하거든. 간섭이 없을 때는 지불 방법이 숫자가 방법과 지불 금액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이런 건데 일단 써놓고 이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얘기하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지 그치? 자 500원짜리 5개 있어. 이걸로 1,000원을 500원 상위 화폐 얼마야? 1,000원이지. 1,00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500원짜리로. 지금 500원짜리 5개 있으면. 즉 이럴 때 두 화폐에 간섭이 생긴다라고 나는 표현을 할 거야. 알았지? 근데 100원짜리 4개 있어. 이걸 가지고 상위 화폐 만들 수 있어? 없지. 이게 간섭이 없다라고 볼 거야. 오케이? 자 100원짜리 3개와 500원짜리 1개와 1000원짜리 2개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지불 방법의 개수를 세볼게. 지불 방법은 얼마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100원짜리를 몇 개를 내고 500원은 몇 개를 내고 1000원을 몇 개를 낼 것인지만 정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몇 개를 낼 건지만 정하면 된다고. 그럼 10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5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해서 지불 방법이 이렇게 다 곱하는 건데 야,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거 우리 지불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거 하나 이렇게 빼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2개만 하자. 1000원짜리가
한계가 있어요. 자, 이때 지불 방법의 숫자는, 자, 참고로 지불 방법은 언제나 세는 방식이 바뀌지 않아. 몇 개가 있든 간섭이 있든 없든 그냥 몇 개를 내는지만 중요해. 1,000원을 낼 건데 얘 2개 낸 거랑 얘 하나 낸 걸 다른 걸로 취급할 거니까. 100원짜리를 안 낼 건지 하나 낼 건지 2개 낼 건지 3개 낼 건지 정하고, 500원짜리를 하나 낼 건지 2개 낼 건지 3개 낼 건지 정하고, 1,000원짜리를 안 낼 건지 하나 낼 건지 정해서 하나만 딱 빼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다 똑같이 세. 금액이 종류가 몇 개가 있든 다 똑같이 세면 돼, 지불 방법은. 근데 자, 윗문제 아랫문제 왜 내가 2개를 써놨냐면, 자, 윗문제는 1,000원을, 이 돈 가지고 1,000원을 만들어봐.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하나밖에 없지. 600원 만들어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700원도 하나밖에 없고, 1,100원도 하나밖에 없고, 2,200원도 하나밖에 없어. 800원도 하나밖에 없지, 그치? 즉, 화폐끼리 간섭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여기까지 오케이? 즉, 그럼 이때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지금 6, 4, 24, 23개거든? 이 23개가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곧, 이때 화폐에 간섭이 없을 땐 지불 방법이 곧 지불 금액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1,000원짜리를 내고 싶어. 얘 하나 내도 되고, 얘 2개 내도 되잖아. 1,200원을 내고 싶다? 얘 2개, 얘 2개 내도 되고, 이거 하나, 이거 2개 내도 되잖아. 그치? 즉, 화폐에 간섭이 생겨. 자, 화폐에 간섭이 생길 땐 그럼 어떻게 세냐? 노가다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간섭이 생기면 지불 방법에서 간섭이 생기는 경우 지불 금액을 셀 때만, 지불 금액은 낮은 단위 화폐로 바꾸세요. 교환한 후 지불 방법을 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얘네 둘이 간섭이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얘는 간섭이 없으니까 얘는 놔두고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 2개로 바꿔. 즉 1,000원짜리가 없어지고 대신 500원짜리가 4개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간섭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3개, 4개 가지고, 얘네들은 간섭이 없잖아, 지금. 얘 가지고 500원 못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지불 방법의 숫자를 세면 그게 곧 지불 금액의 숫자라는 얘기야. 곧 얘는 낼 수 있는 거 4개, 얘는 낼 수 있는 거 5개. 여기서 하나 빼줘야 이게 지불 금액의 숫자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지불 방법이 곧 지불 금액이고요. 요 차이를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최단 경로. 여기까지 하면 순열 끝날걸? 아닌가? 색칠놀이 남았구나. 자, 최단 경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확률과 통계를 배운 친구들은 최단 경로를 좀 빠르게 셀 수 있는 걸 거기 가서 또 배우긴 합니다. 중복순열이란 걸 배워가지고, 중복순열이란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뭐 좀 신기한 얘기들이 있긴 한데, 3, 4, 5, 3, 4, 6은 풀어보세요. 알았죠? 내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단 경로. 이건 사실 안 할까 하다가 얘도 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줘야 돼서. 최단 경로는 이게 진짜 짱 좋아. 어떻게? 숫자 1111 쓰는 거 중학교 때 해봤을 거야. 그게 짱 좋아. 최고야.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어려운 그림에서는 다 그걸 쓸 거야. 알았지? 그림이 어려우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는 안 내. 선생도 알아. 왜? 선생도 이걸 이렇게 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 1111. 대신 이건 덧셈을 잘해야 돼. 자, 최단 경로 하나 해볼까? 최단 경로, 띠리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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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링. 근데 길이 다 있으면 좀 재미가 없죠, 그쵸?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블랙홀. 블랙홀이 여기 있고, 여기 지도가 물에 젖었어요, 알았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자, 이러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요만큼 또 없어요. 블랙홀이 여기도 이러면. 자, 그때 여기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다 1, 1, 1, 1, 1, 우리 1, 1,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썼죠, 그쵸? 그 다음 숫자를 더했잖아. 숫자를 더하는 게 그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오려면 이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와 이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해서 이래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겠니?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그대로 세 개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여기는 몇 개겠니?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세 개라는 거고, 여기는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니까 6개라는 거고, 여기는 9개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쪽에서밖에 못 오니까 여전히 6개라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도 한 개야, 여기까지도 한 개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얘도 한 개야. 그러니까 지금. 알았지? 그럼 이 숫자는 7개야. 이해돼? 여기는 2개고, 여기는 9개고, 여기는 15개고, 여기는 22개고, 전체 31개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네요. 이렇게 이전에 올 수 있는 경로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고 그 자리에 써져 있는 숫자들만 잘 더해주시면 돼. 빼먹지만 않으시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빼먹어서 틀리는 거야. 알았죠? 빼먹어서 틀립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돼서 따로 내가 또 문제를 풀진 않겠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제한되고 있다.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에 347번 같은 문제 있잖아. PQ 못 가잖아. 즉 PQ를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길을 다 지워요. 근데 니네는 이걸 지울 수 없잖아. 그치? 뭐 할 거야? 뭐 화이트로 칠할 거야? 시험지에다가? 칼로 도릴 거야? 도려낼 거야? 그럴 수 없잖아. 밑에다 그림 다시 그리세요. 무슨 그림을? P랑 Q가 애초에 없는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거야.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수를 엄청나게 해 진짜. 무슨 얘기냐면 347번을 그림을 다시 그려. 어떻게? 애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못 가는 길을 P가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P가. P 빼고 이렇게 못 가는 길을 다시 위에 줄은 있고 P 때문에 못 가는 길을 여기까지 다 지우라는 얘기, 여기까지 다 안 그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Q는 한 줄은 더 그려도 되겠네? 이렇게 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Q 때문에 못 가는 길 또 다 지우고, 여긴 또 갈 수 있고, 요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애초에. 알았지? 그래야 니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틀릴 거야. 알았지? 진짜 틀릴 거야. 되게 쉬운 문제라서 안 틀릴 수 있는데 틀리는 건 이 문제에선 안 세야 되는데 세서 그래. 아니면 세야 되는 거 안 세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못 가는 길 지우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지워서 다시 그리는 걸 권장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에다 쓰긴 좀 그렇지만, 연필로 그려. 연필로 일단 다 그려. 그 다음 못 가는 길 빼고 사인펜도 다시 긋고 연필 지워.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림 복잡해지면 헷갈릴까. 너무 헷갈리거든. 자, 색칠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색칠놀이. 여기는 아이디어만 쭉쭉쭉쭉쭉쭉 소개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색칠놀이. 자, 색칠놀이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 나연아 똑바로 좀 앉을까요? 똑바로 좀 앉을까요? 자,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 칠하는 건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이 문제 읽어보면, 4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할 때,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색칠한다는데, 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 문제에. 봐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4개의 영역이 있고 색깔이 5개 있습니다. 이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되도록 칠하려고 한대. 이 말이 지금 거기에 써져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알았지? 5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잖아. 그치? 그럼 못 쓴 색이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얘 5개 영역, 4개 영역을 칠하려고 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괜히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나눠. 2가지 색을 쓸 때 3가지 색 이렇게 나눈다고. 그냥 똑같은 말인데 나누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칠한다가 거기 나와 있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한다랑 똑같은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똑같은 문구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색칠하는 순서는 차수가 높은 영역부터. 자, 여기서 차수란 뭐냐? 인접하는 영역의 숫자. 인접하는 영역의 숫자를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이
자, 여기 있나? 봐봐. A는 인접한 영역 2개 있고요. B 인접한 영역 3개 있고요. D 인접한 영역 3개 있고요. C 2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색칠은 B, D 둘 중에 하나부터 하고 B, D를 맨 처음 둘이 깔고 A, C를 나중에 2개. B, D 중에 누구 먼저 할진 중요하지 않고 A, C 중에 누구 먼저 할진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순서를 정해. 먼저 나는 B부터 칠할 거야. 그 다음 D를 칠할 거야. 그 다음 A를 칠할 거고요. 그 다음 C를 색은 5가지가 있어. 자, B를 칠할 수 있는 거 5개고요. D는 4개죠. B만 피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A는 B, D 피해야 되니까 3개밖에 못 칠하고 C 역시 B랑 D만 피하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만 칠할 수 있다. 아이쿠 쉬워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문제가 뭐냐? 350번 같은 게 문제입니다. 그거 내가 지금 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아마 7명 있으니까 7명 정도는 틀릴 거예요. 알았죠? 진짜로 그냥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면 풀어볼래? 한번? 이거 지금? 그냥 괜찮아. 나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맞출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봐. 문제집에 하나 쑥 껴져 있다고 해봐. 중간에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맨날 풀던 대로 그냥 풀어보자 이거야. 어떻게 써요?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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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 다 받으셨죠? 푼 사람들 답지 한번 봐보세요. 맞았으면 근데 굉장히 잘한 거고요.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막 이러죠. 그쵸? 자, 먼저 차수부터 써볼게요. 차수가 여기가 5개고요. 나머지 차수가 전부 다 3개입니다. 이런 게 문제야. 차수가 동일한 게 가운데 둘러싸고 있을 때 이런 게 문제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친놈 5개가 뭐야? 4개죠. 영역이 5개. 자, 우리 색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색이 있어요. 당연히 C부터 칠해야겠죠. 순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 상관없는 건 아니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순차적으로 골라주세요. A, D, E, B를 칠한다고 하자. 자, 이 순서대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거 5개고요. 잘 보세요. A는 C에 있는 것만 피하면 되니까 지금 C만 칠한 상태잖아.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D는 A, C에 칠해진 걸 다 피해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고요. E는 C, D에 칠해진 거 2개만 피하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B는 그럼 A, C에 들어간 걸 피해야 되니까 2개네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인데 A랑 E는 참고로 같은 색이 칠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얘네 둘만 피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A랑 C랑 같은 색이 되어버리면 B가 피할 색깔은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색이면 3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2개밖에 없죠. 즉 여기서부터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곱하기로 들어오고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고요. 자, 이후의 케이스가 2개로 갈린다라는 거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A랑 E랑 같은 색일 때. 두 번째는 A랑 E랑 다른 색일 때로 나눠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조심히 푸는 문제가 색칠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단어에서 제일 조심히 푸는 문제가 색칠 문제예요. 이거는 설명을 하기 좋은 그림을 갖다 놓은 거고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 영역도 많고 그림도 복잡해질 거잖아. 나는 여기에 이 색깔 들어오면 그 다음 달라지는 게 그 다음 오는 게 봐봐요. 여기에 어떤 게 오냐에 따라 여기에 그 다음에 올 게 달라지잖아. 이 다음에 올 게 달라지네? 그럼 여기서 나눠야 되는 거야. 이 전에서. 자, A가 같은 색일 땐 어떻게 하냐. E에 칠할 수 있는 게 A가 4가지니까 E도 4가지가 이게 아니고 A에 칠해져 있잖아 이미.
걔 보고 똑같은 걸 칠하는 거야. 하나야. 그치? 그러면 B는 야, 얘네들이 같은 색이고 얘 다른 색이니까 색깔을 2개만 피하면 되는데 5가지 색 중에 2개를 피하면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5, 4, 3까지는 똑같은데 2는 봐봐. 2는 원래 CD도 피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A도 피해야 돼. 다른 색을 칠하니까. 이해돼? 이 자리에는 원래 얘네 둘하고는 다른 색을 칠해야 하는데 A랑 E랑 다른 색을 칠할 거니까 얘도 피해서 3가지 색을 피해서 2가지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2가지가 들어오면 3개가 다른 색이니까 얘도 들어올 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케이스를 더해주셔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나누셔야 돼. 나누는 건 각각 세서 더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분류를 하는 순간 따로 세서 더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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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순열로 넘어가 봅시다. 순열. 뿅뿅뿅.